안녕하십니까. 토크이니시 김상경입니다. 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실 위에 보면 칠판 있고 그 칠판 위에 그 태극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는 또 이제 그 급훈이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초등학교 때 해충, 박멸, 보리, 혼식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한 전후 세대세요? 같은 나이면서 왜 그러십니까? 네. 저 때는 뭐 그냥 밝게 힘차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서울과 지방의 차이인가요? 아, 네, 그렇군요. 하여튼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예전의 급훈이고요. 네. 요즘 급훈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 그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급훈을 살펴봤더니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하자. 5분 더 공부하면 정답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이런 훈계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정말 고3 학생들에게 통통 튀는 센스를 느낄 수가 있네요. 예. 네.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 조금 뭐 넘었나요? 네. 예, 그 정도 남았는데 참 지금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그럴 때죠.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네. 뭐 귀에 안 들리겠지만은 그럴수록 진짜 더 여유를 갖고 더 차분차분히 준비를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슈 포커스에서는 그 요즘 인터넷에 많은 해외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자막 도대체 누가 올리지?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 해봤는데 오늘 그 주인공들을 이슈 포커스에서 모셔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궁금합니다 코너에서는 요즘 그 대세라고 하죠. 스마트 러닝. 오늘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영어 공부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인 이슈 포커스로 시작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탄탄한 스토리와 다양한 볼거리로 미국과 영국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영어 표현과 문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영어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시청할 때 자막은 필수! 그렇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해외 드라마의 자막은 누가, 왜 만들까요? 얼마 전 DVD로 정식 발매된 영국 BBC의 한 드라마. 이 드라마의 번역가는 전문 번역가가 아닌 대학생 하이정 씨와 김윤영 씨인데요. 열혈 애청자로 시작해 인터넷에 하나씩 올린 자막이 인기를 얻으면서 전문 번역가로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취미생활로 재미는 물론 재능 기부까지 하고 있는 그녀들. 이슈 포커스에서 함께 만나봅니다. 네, 뭐 극장에서 보는 자막이야 뭐 보면 항상 자막 누구, 뭐 번역 누구 이런 게 올라와 그렇죠. 있잖아요. 스크롤을 네.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 자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해외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누가 이렇게 올렸지? 이름도 네. 아니라 실명이 아니라 항상 닉네임, 별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예, 예. 오늘 그 궁금하신 분들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양성화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만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렵게 이 자리에 저희가 모셨어요. 그렇죠? 네, 예. 자, 두 분 다 현재 학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 하이정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2학년 김현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의 한문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분 지금 두 분 다 한 분은 이제 4학년, 한 분은 2학년인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막을 올리다 보면 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네. 또 제가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대로 번역해서 올릴 수 있고 음. 또 그렇게 올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세요. 음. 그래서 자막 정말 잘 올렸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데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럼 금전적인 보상은 전혀 안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럼요. 네. 김현영 씨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비슷해요. 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언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옮길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뜻을 확실하게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되게 거기서 재미를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일반 이제 그 극장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화면을 보지만 따로 스크립트를 또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그 스크립트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스크립트 자체는 상당히 구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정식 대본이라는 게 방송국 자체에서 이제 아무래도 기밀 상황이다 보니까 예. 빠져나오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요즘은 다 이제 청각장애인용 자막 캡션이 올라오기 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그쪽 캡션을 이용해서 번역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궁금한 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로스드 캡션이라고 하잖아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 자막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작품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듣고 딕테이션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딕테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자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스크립트를 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특히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나 이쪽에서 이제 아니면은 뭐 현지 분들이 직접 듣고 딕테이션 하셔서 스크립트를 올려주시면은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던 닥터우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예. 그 자막을 올려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원래. 예. 근데 그분이 시즌 중간에 갑자기 자막을 안 하게 되시면서 거의 자막이 한 2주, 3주 가량 늦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드라마는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다 번역을 하고 딕테이션을 하고 이러면 차라리 남이 해놓은 번역을 다 구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기약이 없었어요. 언제 올라올 것 같다는 기약이 없어서 그래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제가 해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한 편 다 하는데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20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편이라는 것은 그 러닝 타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시간 60분? 한 20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예. 아. 옆에는, 그럼 지금은 얼마나 걸려요? 지금은 거의 한 반으로 줄어들어서 9시간,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예. 1시간 20분짜리를 9시간 동안 번역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 드라마를 반복해서 여러 번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뜻을 하는 건지 그거를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싱크라는 게 있어서 우리말과 영어의 끊는 부분은 항상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한 문장이지만 우리말로는 두 문장이 되는 경우나 혹은 또 반대의 경우. 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싱크 조정을 하는데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번역을 시작합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김현영 씨는 그러면 어떤 계기로 또 이런 자막 작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희정 씨가 희정 씨가 했던 것처럼 뭐랄까 중간에 안 왔던 때가 있으셨어요. 희정 씨가 그만두셔가지고 그 사이 동안에 이제 뭐 희정 씨 하시고 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도 여러 사람들도 자막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 자막들이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희정 씨 자막에 좀 많이 길들여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뭐랄까 너무 그냥 독해하는 형식으로 그 자막이라고 올리니까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했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거기서 이제 또 불만을 또 가졌고 또 이 정도로 해서 자막이라고 올릴 수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제 번역 연구원 원장님 그렇죠. 오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번역이 단순히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창작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분의 작가적인 소양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런 그 번역을 할 때 내용은 알아들어도 이걸 이제 얼마나 그 어떤 내용을 잘 살려서 문화적으로.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이정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과